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의장 선출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 의원들의 내분이 장기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갖고 진통 끝에 의장 재선거를 의결했지만 같은 당 의원들의 갈등에 골만 더 파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가 공석으로 있는 의장 선출 문제로 또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간 의원총회는 국민의힘의 원팀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자당 의원 간 갈등의 크기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의원총회 안건은 공석인 의장 재선거를 치를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총회는 안건으로는 의장 재선거에 대한 찬반 주장이 맞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됐습니다. 이성영 의원 등은 의장 선출 결의 무효하기엔 소송 1심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데다 항소와 결심까지 감안하면 정상화가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의회 운영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의장 재선거 찬성 입장입니다. 여기에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 등 반대 측은 재선거를 통해 의장을 뽑는다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 결과 이후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양측 간 공방 끝에 표결에 들어가자 19명의 의원 중 6명이 이에 반발해 자리를 뜨면서 13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0명에 반대 2명, 기권 1명. 결국 당론으로 의장 재선거 실시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를 놓고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시당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그 의총은 아니었고요. 시의회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관으로 이제 급하게 통보를 받고 진행된 상황입니다. 추후 소송 당사자인 안수일 의원과 민주당과의 협의도 또 필요하고 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고요.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안수일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20일 있은 의원총회 결과는 의장 선거에서 맞섰던 이성영 안수일 의원 간 양자 대립 구도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된다 해도 100% 국민의힘 후보 승산이 불확실하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재선거 시기 역시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안수일 의원 측에서 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했는 부분이 1차 변론 기일이 10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때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듣고 안수일 의원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장 선거를 치를 경우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보이며 반발하고 있어 시의회 파행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각계 단체들의 고려아연 지키기를 위한 1인 1주식 갖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울산예총과 울산문화원 연합회 등 예술단체 대표들과 범시민단체연합, 울산사회복지법인 단체연합, 제울산연합 향후회 등 각계 단체 대표들이 1인 1주식 사주기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의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기관 산업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주 주민들의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을 염원하는 통도사 2차 릴레이 불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주민들에 따르면 수건 사업인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통도사 측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순걸 울주군수와 시구의원 등의 릴레이 불공에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는 30일까지 열흘간 2차 릴레이 불공에 들어갔습니다. 허령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서울주 지역 주민들은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조속 추진을 염원하는 주민들이 매일 20여 명씩 통도사를 찾아 불공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카노아성 대표단이 어제 울산시를 방문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지난 2002년 6월 20일 울산시와 카누아성이 맺은 자매도시 결연협약에 기초해 관광과 청년교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울산 공업축제와 베트남 카누아, 나트랑 바다축제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두 지역 청년과 학생들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방문단 일행은 울산시청 방문에 이어 HD 현대미포를 방문해 경영진과의 면담을 갖고 울산과 베트남 카누아성의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2024 울산 고래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을 주제로 LED와 레이저빔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함께 고래 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축제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고래문화특구 주차장 등 7개 임시주차장에 3,3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울주군 지역 특산물인 울주배 홍보 영상이 SNS에서 1,3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울주군 지역 특산물인 울주배 홍보 영상은 지난 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울주배 홍보 영상의 조회수가 1,317만 회, 좋아요는 23만 6천여 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담당 공무원이 배를 먹으면서 과즙을 내뿜는 재밌는 장면을 연출해 울주배 특유의 달콤함과 신선함을 강조해 시청자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안겼으며 타 지자체의 콜라보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울산대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의대 입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 의대 증원으로 울산대 의대 수시 모집에 지원자 1,000여 명이 몰리면서 이번 수시 모집 전공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 의대의 이번 수시 모집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는 517명. 지난 2015년 지역인재 전형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4학년도 당시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건데 비교적 낮았던 울산 지역 지원자도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 전공 전체를 놓고 봐도 울산대의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원자가 몰린 이유로는 의대 증원과 함께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2025학년도 울산대학교 수시 모집은 의예과 모집 인원 전체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학생부 종합형만 있었던 전형에서 지역교과라는 학생부 교과형 전형이 추가되면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더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의대 26곳에 이번 수시 모집 지역인재 전형에 역대 가장 많은 19,000여 명이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지역인재 전형에 많은 의대 수험생들이 몰린 상황.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대 수시 모집 지원자 수 역시 지난해보다 15.6% 더 늘어나면서 수도권 의대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지방의대 정시 모집에 몰릴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의대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라이즈 추진 상황관계기관 회의가 어제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라이즈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의미하며 이번 회의는 내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지방정부로 위임, 이양됨에 따라 지역 주도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관별 라이즈 추진 체계와 사업계획 공유, 지역과 대학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급증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 대응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추진단 주관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원탁 토론회를 열고 학생들이 제안한 예방 방안의 실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를 오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은 독립적인 개인 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며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구청은 월 임대료의 최대 82%를 지원하고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는 11월부터 가능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과 동구 일산동 일반상업지역의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신축 사업이 울산시 건축주택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제5회 건축주택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남구 신정동 563의 1번지 1원과 동구 일산동 463의 3번지 1원 등 2건의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계획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신정동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47층에 4개 동의 아파트 475대와 오피스텔 44가구가, 동구 일산동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35층에 2개 동의 아파트 186세대와 오피스텔 48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달 울산의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석유와 화학 제품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7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한 6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1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들어 울산 지역에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승객들이 많이 줄었고 시민들도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버스업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는 코로나19 이후로 숨 쉴 틈이라도 찾았는데 버스업계는 그 틈조차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울산 터미널은 텅 비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노선이 폐지됐다는 안내판도 서 있고 버스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곧 동대구로 출발하는 28인승 버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11년 동안 일해온 매표원도 손님이 줄어든 걸 체감합니다. 1,500장씩 팔 때도 있고 이게 승객수 그 정도 있었는데 창구도 한 반 이상 줄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200 몇십 장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주말이나 뭐 아니면은 명절도 옛날에 일요일만큼 되지가 않아요. 지난해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88,704명. 5년 전과 비교하면 7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한 사람도 127만여 명에서 지난해 72만여 명으로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울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많이 줄었습니다. 고속버스는 7개 노선 중 4개가, 시외버스는 37개 노선 중 5개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버스 회사는 승객이 줄면 운행을 줄이면 되지만 터미널은 주 수입원이 매표 수수료이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민간 사업자긴 하지만 사실 이제 하고 있는 게 공공재다 보니까 자유롭게 문을 닫는다든지 뭐 문을 또 손님 많다고 해서 문을 열고 뭐 영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든 이후로도 다시 회복하지 못했고 최근 KTX 이음 울산 정차까지 계획되면서 버스업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이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 그리고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재단이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 복지 증진 사업을 선정해 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기금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울주군은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에 스마트 묘목센터를 조성해 배품종 다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이전 사업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 형태 현황은 물론 직무별 형태와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변동 시 포괄적 고용 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전 국회의원이 어제 한국해운조합 제23대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채익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취임 후 100일간 전국 현장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조합의 중단기 플랜을 만들어 비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울산을 연고로 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 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청색 인광 OLED의 발광 효율과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권태혁, 최원용 교수팀은 성균관대 이준엽 교수팀과 공동으로 청색 인광 OLED의 수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적색과 녹색 인광 OLED와 달리 청색 인광 OLED는 구동 전압이 높고 수명이 짧아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개발된 소재는 기존보다 OLED 구동 전압을 크게 낮춰 전력 효율은 24%, 구동 안정성은 21% 향상해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남구청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일 보람 컨벤션과 문수고등학교와 함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람 컨벤션은 지상주차장 300면을, 문수고등학교는 주차장 50면을 각각 제공하며 이 공간들은 앞으로 2년간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이상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남구청은 주차장 안내 표지와 방범시설 등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보수 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